있으면 우리가 냄비를요 한 번 팔면 평생 쓰잖아. 근데 냄비가 전달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통해서 애용자 군단을 만들려고 홈미팅을 하는 거죠. 냄비 팔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 애용자 군단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기 때문에 되게 거기에서 승부를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요리 선생님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리 선생님이 아니라 제품을 전달하기 쉬우니까 홈미팅을 하는 거지.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사업 설명의 종류가 1대1도 있고 홈미팅도 있고 OM도 있지만 거기서 뭐 3P를 보여줘야 되죠. 프로덕으로 보여줘야 플랜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프로덕을 보여줘야 플랜을 보여주고 애용자, 가치와 비전을 전달하는 거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여기 특공대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애용자 군단을 만들어서 미팅으로 초대하는 것까지 하기가 좋은 데가 홈미팅인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제품 전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제품 전달이고 냄비고 청정기도 중요하지만 세제 군단들이 세제는 기본으로 쓰는 그 베이스를 만들기 위해서고 사실 여기 초대된 분들은요 어떤 분들이냐면 앞으로 이 무대에 서서 이렇게 정말 그 아메 성형주 스포너님의 그 있잖아요 퀸 하면 떠오르는 게 한국에서 성형주 리더님이라면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제가 뭐 광주에 베네치아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면 그 다음 리더님들도 많이 이 자리에 서고 사업도 성장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홈미팅에 대해서 그냥 퀸 요리 다 같은 퀸 요리가 아니라는 거 이 제가 퀸으로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었던 것에 대한 그게 있어요. 뭐냐면 제품 전달을 못하면 실패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품 전달을 못하면 실패했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제품을 전달해야 되는 미팅이었었고 그래서 제가 했었던 준비가 있어요. 그냥 하지 않아요. 뭐냐면 하나하나 재료 준비 오늘도 했지만 파프리카 이렇게 자르면 뚝뚝뚝뚝 썰어가지고 끝에 이 부분이 다 이렇게 C자로 만들잖아요. 절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절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왜냐면 요즘 잡채 있잖아요. 전자레인지나 그 원팬으로 하는 거 진짜 유튜브에 많아요. 진짜 많아요. 그러면 우리 퀸의 장점을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걔네도 너무 색깔도 좋고 너무 쉽게 빨리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들을 어떻게 이야기를 나눌 거냐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한마디 재료를 살 때 시금치는 언제 맛있어요? 시금치? 어디 게 맛있어요? 섬초. 네, 섬초가 맛있죠. 바람 맞으네. 그 바람, 바닷바람 맞아가지고 이렇게 달콤한 미네랄이 있는 애들이 좋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건데 이 써는 것도 이렇게 이왕이면 어떻게 해요? 이왕이면 이렇게 잘라서 똑같이 애쓰는 거 좀 자를 때 이렇게 신경을 쓰자 이런 얘기들이 훨씬 그분들한테 좋은 이야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재료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엄청 내가 오늘 거래처를 뚫는 거기 때문에 진짜 진지하게 준비해야 될 요리. 대충 이렇게 하면 되겠지. 여기서 요리 못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또 요리를 하잖아요. 요리 못하는 사람 없다니까요. 이렇게 짜잔 하고 우리가 쇼를 보여줘야 그 사람한테 다른 제품도 전달할 수 있다니까. 짜잔 하고 보여줘야 되는 거. 그러니까 뭐냐면 이 스토리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계신 분들한테 좀 팁을 드리자면 저는 요리 미팅에서 제품 전달하고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게 있거든요. 뭐냐면 올리브 오일을요 아메리칸만 쓰는 게 아니라 다 써봐요. 가서 백화점 가서 가격대 있는 거 있죠. 시장 조사 엄청 많이 합니다. 가지고 먹어보고 사보고 그리고 다른 걸 넣어보고 막 이렇게 해보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해주니까 뭐냐면 차별성 다른 데하고 타사랑 비교를 해주는 이야기도 해야 돼요. 얘만 좋다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꼭 이 타사의 제품에 대한 사전조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해드리고 싶고 그래서 정말 이제 처음 시작하니까 이런 이야기 해드리는데 홈미팅은 사람들이 나를 믿을 만한 정보원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걸 하는 거다. 내가 요리 선생님 아니다. 내가 요리를 통해서 퀸을 통해서 기회를 얻었다. 사람들을 만날. 그래서 거기에서 홈미팅에서 찾아야 되는 게 뭐예요? 소비자도 찾고 관심사도 찾아야 되잖아요. 이 두 개가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잘 보시고 사람들하고 할 때 사람 숫자를 많이 할 필요 없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하시잖아요. 많이 하세요. 많이 놓고 하지 마시고 두세 명씩 놓고 하시잖아요. 그게 제일 편해요. 그래야 두세 명씩 해야 소통하면서 하면서 핵심은 뭐냐면요. 두세 명이 왔어. 그래서 이 사람들 잘 적어. 이 사람이 나를 믿을 만한 정보원으로 시작해. 내가 퀸을 전달해서 그럼 이 사람 집에 홈미팅이 3개로 확장돼야 돼요. 그게 핵심이에요. 아멘 왜 15명, 25명 다이아몬드까지 가요? 뭐냐면 처음에 내가 하는 홈미팅 하나에 왔었던 이 3명 집에 이 사람 집에서 홈미팅하고 이 사람 집에서 홈미팅하고 이 사람 집에서 홈미팅. 그러니까 홈미팅이 확장되는 거. 내가 하고 있는 그 너머의 확장 명단을 누가 잘 얻느냐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나를 믿을 만한 정보는 재료 준비부터 하고 사전조사까지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홈미팅에서 내가 홈미팅 하나 놓으면 많은 사람 하지 말고 두세 명씩 묶어서 여러 개를 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 홈미팅이 확장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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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장되면 확장되면 그리고 우리가 배운 것처럼 홈미팅 하나에 9% 정도의 매출은 떠야 된다. 내가 하나 하면 그래서 홈미팅 6개 하면 1000만 정도 만들 수 있다. 리더가 없어도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브론즈 빌더랑 이제 사업 설명을 통해서 관심자는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홈미팅을 많이 모아놓고 하지 마시고 두세 명씩 모아놓고 하시고 내가 기회를 얻었으니까 그 사람들 애용자 군단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시고 그리고 내가 보여주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하지 마세요. 그리고 상대가 불편해할까라는 이야기를 그 불편해하는 이야기여도 뱉으세요. 후속 조치하면 되니까. 아무래도 후속 조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홈미팅에서 하고 1대1로 가서 하시는 거 이렇게 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홈미팅이 예전에 사업 설명이었지만 그래서 사업 설명을 이해한 사람은 제품을 쓰고 안 한 사람은 안 쓰고 그런 시대에서 그 다음 홈미팅이 이렇게 퀸을 가지고 집에서 요리를 해 먹으면서 나눠 먹으면서 제품을 전달했었다라는 거. 그런데 지금 우리는 한 번 더 와야 돼. 어떤 거냐면 건강해지는 것까지 가야 된다는 거. 건강해지는 것까지 가는 이야기가 있고 너무 많은 그 정보 요리하는 거기하고의 차별성을 두고 좀 하시려면 사전조사 많이 하시고 요즘 최경 인기 엄청 많거든요. 거기 가보시면 그런 것들 그러면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뭐 색깔이 있어야 돼. 그거는 꾸준함의 색깔을 만듭니다. 제가 요리를 계속 해오고 요리를 지금까지 하기 때문에 김경옥 하면은 요리하는 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누가 이거 좋다고 하면은 이거 좋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공부하고 이거 저는 진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 계신 리더님들이 우리 시스템 있잖아요. 아메이는요 팀으로 하는 거라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내가 그래도 요리 하시니까 여기 오신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요리를 잘해. 그러면 사업 설명, 가치화 비전 설명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내가 그걸 따라하려고 내가 멋있다. 사람들이 좋아해 하니까 내가 그걸 흉내내고 따라하려고 해도 그 사람 못 됩니다. 그 사람이 그거 할 때 내가 여기에서 해가지고 데려다 앉히면 돼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메이크업을 너무 잘하고 아티에 대한 설명을 잘해. 그러면은 그 사람을 갖다 내 팀으로 쓰면 돼요. 팀으로 쓰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티 하는 사람은 계속 아티 파고 이렇게 해서 그렇다고 해서 제품 공부를 아티만 하고 kit만 하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다 내가 제품 전달해야 되니까 알기는 해야 되지만 제품 전달할 정도만 이렇게 셀링 포인트만 알면 되지 그걸 파고 공부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기 색깔을 만들려면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아멘 진짜 쉬워. 네 하는 것만 하고 나머지는 여기서 다 해주잖아. 그 이야기를 한번 시작했으면 끝까지 하시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 아멘 팀으로 하는 일이어서 하지만 가장 이제 아티도 있고 뉴트리아이트도 있지만 이 퀸이요 사람 만나기 편하니까 이렇게 퀸을 많이 집에서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멘은 팀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가 다른 거 이렇게 좋아하시는 거면 그거 파시라고. 그래서 계속 똑같은 얘기를 10년 하잖아요. 그럼 본인의 색깔이 생겨요. 색깔을 만들고 싶은 근데 뭐냐면 팀에서는 자기 색을 내면 안 돼. 그렇지만 나의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쟤한테 저거 물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저한테 사람들이요 식당하고 술집하고 카페하고 궁금하면 다 전화해요. 우리 어디로 가야 되냐 이렇게 연락이 와요. 먹는 거 하면 김경호 이렇게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보면서 미안하니까 제품 하나 주구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이미지가 저한테 만들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잡채를 할 건데요. 잡채 다 잘하시잖아요. 잡채 잘하시는데 여기에 들어갈 때 이제 잡채를 할 때 우리가 이 잡채할 때 전달할 수 있는 게 퀸이어야 되는데 요즘 코팅팬에도 너무 잘해요. 끓여가지고 불린 당면으로. 그래서 그게 어떻게 해야 이제 뭐냐면 우리가 해야 될 건 영양소 파괴랑 얘기하는데 걔네들도 파릇파릇해 마지막에 넣으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간장 얘기를 해야죠. 거기 간장 얘기를 제가 써놨습니다. 이제 리조또에 있는데 이제 리조또의 간장 이야기는 써있어요. 리조또 할 때 해도 되고 여기에서 해도 되고 제가 이야기를 하지만 간장 하면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아주 오늘도 제가 이 홈미팅에서 똑같이 간장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다 간장을 주문하더라고. 간장이 이제 뭐 진간 3분의 간장이 있고 양조 간장이 있고 국간장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조금 간장을 담을 수는 없으니까 양조 간장을 선택해서 구매를 하잖아요. 그래서 양조 간장에 대해서 나와 있죠. 거기 숙성 정도에 따라서 그렇게 한다. 양조 간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그 양조 간장 중에서 왜 아메이 양조 간장이 괜찮냐예요. 이제 어떤 분들 아메이 양조 간장이요. 아메이 간장이 조금 덜 짜다고 하는데 더 짜요. 덜 짜지 않아요. 먹어보세요. 진간장 먹어보세요. 더 짭니다. 아메이 간장이. 진짜 이게 더 짜요. 예, 안 짜지 않아요. 더 짭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진짜 이 숙성 잘해가지고 하는 간장, 정말 믿을만한 간장인데 거기에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 게 탈지 대두가 나오죠. 예, 그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탈지 대두가 뭐예요? 콩기름 쭉 짜고, 이렇게 남은 거기에 있는 단백질 식이섬유, 걔로 이제 간장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그 대만산이라고 써있죠. 사람들이 왜 대만산이야 막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대만산인 이유가 뭐냐면 대만은 유전자 조작 식품을 판매할 수가 없는 나라예요. 엄청 까다로워요. 그래서 대만산 쓴 거예요. 대만산 대두를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자 조작 이 안전해지는 그런 간장으로 양조 간장을 만들었어. 그리고 탈지 대두보다요 보통 밀이 80%고 대두는 20% 정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밖에 거 봐보시면. 근데 우리는 반대잖아요. 그래서 탈지 대두가 엄청 많이 들어가서 맛이 맛있는 거예요. 감칠맛이 이렇게 좋다라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얼마라는 거 가격 꼭 이야기해 주시면 좋습니다. 카탈로그로 바로 펴고 이렇게. 그래서 저는 간장 이야기를 이렇게 우리가 그 지금 밖에 있는 데랑 경쟁을 하려면 지금 간장부터 전달해야 돼. 우선 오늘 뭐 하나 전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간장을 전달해야 된다는 거 하나 있고 이제 당면하고 넣겠죠. 제가 말씀드리자면 그동안에 그냥 잘리는 대로 썼다면 재료의 크기를 꼭 맞추시라고. 두께도 맞추세요. 그리고 너무 얇게 하지 마세요. 야채는 물러지니까 너무 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이 정도 두께로 이렇게 하시면 되고 처음에 양파하고 당근을 먼저 넣죠. 양파하고 당근을 먼저 넣어요. 그래서 물이 없이 이렇게 요리를 할 거기 때문에 먼저 넣죠. 그러면 당근은 기름을 당근의 영양소 뭐예요? 우리 생각에 어렸을 때 눈 건강해진다고 하잖아요. 비타민 A, 막 A 띠리링 그려지고 그랬었잖아요. 당근 먹으면 이렇게 당근이 들어있는 이 영양소가 지용성 영양소로 이렇게 극대화되려면 뭐 해야 돼요? 기름을 만나야죠. 기름을. 지용성 영양소들은 기름을 만나야 돼요. 네. 기름이 없어서. 그래서 여기다 기름을 넣어서 살짝 코팅을 할 거예요. 살짝 코팅을 할 거예요. 그리고 양파를 밑에 까는 것은 양파의 수분이 나와서 그 열로 요리가 되기 위해서고 당근 코팅을 이렇게 먼저 하는 거죠. 이렇게 하고 여기에 소금 간만 살짝 하겠습니다. 소금 간만 살짝 하시고 여기 위에다가 이제 차곡차곡 쌓는 거죠. 고기 재워놓은 거 했어요. 이거 이야기할 때 간장 얘기 해주시면 좋죠. 양조 간장 너무 맛있어. 한번 먹어봐라. 그러니까 내가 조금 이따 장 보러 갈 거니까 사다 줄까? 이렇게 장 보러 갈 건데 사다 줄까? 아니면 너 시간 오후에 뭐 해?
오후에 뭐해? 그래서 뭐 별일 없다고 하면 나 장 보러 갈 건데 아내한테 구경하러 갈래?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같이 이 간장 구매를 꼭 시켜야죠 그날. 그래서 고기를 올려요. 이렇게 고기를 올려요. 그러면 예전에 잡채는 잔치 음식이었죠. 그래서 당근 따로 볶고 양파 따로 볶고 시금치 따로 하고 다 따로 볶고 해서 버무려서 다시 또 기름에 볶고 그래가지고 먹고 남으면 기름이 흥건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먹을 수 있다는 거. 근데 부모님이 가르쳐준 대로 우리가 식습관, 가족력이라는 게 내가 같은 걸 먹어서 생기죠. 같은 유전자 때문에보다는 같은 걸 먹어서 우리 이제 배우지만 이제 사람들한테 같은 걸 먹으니까 같은 질병에 걸린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고 당면을요 불렸다가 당면 얼마나 불리는데요 하면 당면 2시간 불렸다가 이게요 안 태우려면요 이 물기가 있어야 돼. 서현주 스포원이 항상 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불려놨다가 이렇게 건져 바구니에. 그러면 그 물이 같이 있어요. 그 물까지 부어야 안 태우세요. 그 물까지 만약에 내가 잊어버리고 채반에 받쳐놨다. 그럼 반드시 소주컵 1컵 정도의 물을 부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안 탑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건져서 기름 코팅을 했거든요. 들러붙지 않고 이게 자꾸 이제 저으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탱글탱글 서로 달라붙지 않고 이렇게 먹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손님 초대했을 때 한꺼번에 다 해놓지 말고 그때그때 오는 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이 물이 여기 있는 거 이렇게 붓겠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남기면 다 부어야지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내가 조금 더 재료를 많이 했다 하더라도 하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남기세요. 과감하게. 이거 어디다 써요? 하면 나중에 이제 거기서 제가 먼저 얘기하는 거 항상 선빵이 중요해요. 그거 어디다 쓰려고요? 그럼 일단 김치찌개 할 때 사리로 넣어 먹으려고 한다고. 그리고 얘 라면에 넣어 먹으면 정말 맛있는 거 아시죠? 스낵면에 넣어 먹으면 기가 막힙니다. 아메이 느트리 라면이어야 되는데 스낵면이네! 막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근데 정말 스낵면에 넣어 먹어보세요. 근데 미쳤어요 스낵면에. 이렇게 하고 얘 넣고 넣죠. 버섯까지. 예, 스포너님이 하시는 대로 이렇게 하고 뚜껑을 닫아. 그래서 또 이 퀸의 뭐냐면은 저수저유잖아요. 여기에 있는 얘네들의 물로 익어야 되잖아요. 물로 익을 거예요. 그런데 이 얘네들 물로 익어야 되는데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 자꾸 수증기 날라가서 물이 땡대요. 자꾸 타요. 그러니까 뭐냐면 열지 마세요. 참으세요. 참을성을 갖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얘를 사고 나서 내 어깨가 건강해졌다. 그 전에 열고 젖고 했다면 그렇다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좀 해주시면 돼요. 그렇죠. 그 전에 퀸을 만나고 나서 우리가 어깨를 덜 쓰게 됩니다. 정말 그 부지런한 여자가 관절염에 걸린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왜냐면 계속 좋아야 되니까 밥도 많이 해. 막 여러 가지. 또 요리를 잘하면 더 쓰잖아요. 아주 나중에 이제 석회 껴가지고 병원에 이렇게 수술해가지고 이러고 병원을 다 만나는 여자는 부지런한 여자들. 일 안 하는 여자들은 백화점에 다 있더라고요. 요즘 하면 나이 드신 분들이 백화점에서 브런치 먹고 있어요. 70대들이. 그분들은 일을 안 하셔가지고 이제 아프신 분들은 병원에. 갑자기 우울하지만 사실이니까.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다 뭐 할 거냐 밥. 우리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할 때는 밥이요. 압력밥솥. 저희 대부분 휘슬러 하나씩 갖고 있습니다. 휘슬러 냄비 하나씩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무거워서 힘들다고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오븐도 되지만 우리가 밥을 할 거잖아요. 김치 리조또 이렇게 보시면 밥을 할 건데 그 오븐도 되지만 프라이팬도 되잖아요. 얘가 프라이팬도 되고 다 할 수 있는 이 냄비. 그런 다음에 뭐 티타늄이 들어있어서 이렇게 가벼워졌다라는 이야기 좀 하시고 냄비 이야기를 좀 밥을 할 때는 하시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꼭 할 때 뭐 하냐면 압력밥솥 이야기해요. 압력밥솥 코팅 있잖아요. 밥을 해. 그래가지고 전원을 꽂아놔요. 다음날 되면 무슨 색이에요 밥이? 노란색.
근데 여기에다 밥을 해놓으면 다음날 무슨 색이에요? 똑같이 하얀색이죠. 그러면은 우리 코팅 범랑 얘네들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걔네들 원료 뭐예요? 코팅의 원료? 타르. 네, 우리 그 블랙 워터스 다크워터스를 이야기하셨잖아요. 거기 보면은 막 소들도 그래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암 걸리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보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코팅이 원래 캠핑용으로 제작이 됐잖아요. 코팅 프라이팬이. 그래서 쓰고 나서 기름에 닦아가지고 놔뒀다 다음에 또 쓰잖아. 근데 우리는 그거를 설거지를 하고 또 이렇게 해서 기스가 나도 못 버려요. 나중에 소금 볶아서 먹고 거기다가. 그런데 그 코팅팬에 그 안전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스테인리스를 가장 안전하다고 이야기는 해요. 근데 사람들이 스텐 후라이팬이랑 사다 놓고 뭘 하냐면요. 계란 후라이하고 생선이 안 구워져가지고 이거 못 쓰겠다고 하는 사람이 되게 많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 잘 배우면 압력솥 따로 사고 스텐 안 사도 여기에다 후라이도 너무 맛있게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팬이. 그래서 통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5분 요리까지 이렇게 되는데 밥은 10분이면 밥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10분이면 밥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쌀을 불리는데 그래서 제가 김치 리조또를 할게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탄수화물을 너무 먹고 싶은데 조금 더 안전하게 뭐냐면 혈당이 안 오르 조금 지연돼 혈당 오르는 걸 좀 지연시킬 수 있게 올리브 오일과 함께 이렇게 먹으면 좀 양심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보면 이태리 사람들이 리조또 먹고 피자 먹고 스파게티 먹는데 걔네들 왜 그렇게 날씬하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날씬하냐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영양의 균형이 맞았고 걔네들 잘 쓰는 게 올리브하고요 시금치하고 토마토 많이 씁니다. 그 걔네들 지용성 영양소들 많은 애예요. 항산화도 잘하고 혈관을 탱탱하게 혈관을 잘 지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나누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좀 전에 냄비 설명 좀 했잖아요. 이게 이 냄비에 대한 설명하고 고기를 볶을 거예요. 소고기를 볶을 건데 이제 저는 마늘 이야기도 좀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마늘을 간을 하잖아요. 이제 여기 그때 이제 제가 다르게 얘기하죠. 마늘 이야기 합니다. 왜냐면 마늘은 우리가 구워서도 먹고 여러 가지로 많이 먹고 왜냐면 이거 갈리 전달하려고 그래요. 갈리. 그래서 마늘에 그 항생제, 천연 항생제라는 알리신이 원래 알리신으로 있는 게 아니죠. 알린으로 있다가 알린을 싸고 있는 이 효소하고 빠지면서 합성이 돼가지고 얘네들이 만나가지고 알리신으로 바뀌잖아요. 근데 알린은 열과 산에 약해요. 열과 산에 약해가지고 굽거나 우리가 통으로 이렇게 그 있잖아요. 흑마늘 이런 걸로 밥통에 찌거나 하잖아. 그건 먹을 수가 없어요. 빻아서 효소가 합성이 돼야 뭐예요? 끈적끈적해지는 그 알리신을 먹을 수 있어서 근데 알리신을 한번 이렇게 합성이 돼놓으면 열과 산에 강해져요. 그러니까 빻아놨다가 쓰시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거 빻은 마늘을 많이 넣어서 먹으면 건강에 좋으니까 많이 빻아서 먹어라. 구워 먹는 것보다 빻아서 이런 밥을 할 때 여기 천연 항생제까지 먹으니까 얼마나 좋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리브 오일에 얘를 볶을 거예요. 이제 많이 배우셔서 알겠지만 지방은 수분을 감싸려는 성질이 있죠. 지방은 수분을 감싸려는 성질이 있어요. 제가 굴 리조또 이야기 했었을 때 굴을 익혀가지고 올렸잖아요. 익혀서 코팅에 육즙 빠지지 않으라고. 그러니까 탱탱함이 그대로 있잖아요. 뜸을 들여도 10분 동안 뜸을 들여도 그대로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했지만 그래서 그 버터에 구워서 그리고 이제 팁을 드리자면 항상 이게 있어야 돼. 지금 굴전 먹을 때거든요. 근데 굴전을요 생으로 이제 제가 5단으로 해놓고 이거 할게요. 네, 굴전을 해 먹으면 생 굴을 이렇게 전을 부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이렇게. 근데 걔를요 버터에 소금, 후추 간을 해가지고 살짝 구우세요. 가지고 프로틴에 넣었다가 계란물을 익혀서 계란만 익으면 먹잖아요. 너무 고소하고 맛있어요. 굴에 고소하면 극대화돼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너무 맛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프로틴 들어갔죠. 계란도 단백질, 굴도 단백질이잖아요. 그런데 거기 지방까지 잘 얹어져가지고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 이제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 이야기들 스토리가 있어야 재밌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좋겠구나. 이런 것들 하나씩 배워야 돼. 간장을 이렇게 하면 좋겠구나. 그럼 버터도 아메이에 버터도 있어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라꿍 비에트를 하세요? 막 이렇게 하면서 라꿍 비에트에 대해서 막 이렇게 설명하면 또 이제 그러면 생크림 어디 거 써요? 이렇게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연결해서 하면은 이제 생크림 오늘 들어가지 않지만 생크림 어디 거 쓰세요? 서울우유 거 쓰시죠 대부분. 근데 저는 앵커 버터 씁니다. 앵커 버터. 네덜란드산이죠. 네덜란드 이렇게 푸른 초원에 우리 어렸을 때 플란다스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푸른 초원에 이렇게 소들이 있잖아요. 걔네들이 나네. 그래가지고 걔네 생크림하고 버터가 약간 노래요. 노랗습니다. 근데 훨씬 고소해요. 보통 제가 이제 연결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거냐면 스프를 끓일 때는 크림 스파게티를 만들 때는요 루를 만들어요. 루 버터에 막 밀가루를 볶아서 노릇하게 볶는 게 핵심 키예요. 그래서 예쁘고 걸쭉하게 만드는 거. 그런데 그 생크림을요 하얀색 생크림을 쓰면 루를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 앵커 생크림은요 그대로 써도 맛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불편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크림 스파게티를 만들든 떡볶이를 만들든 뭐를 하든 그냥 믿고 먹을 수 있다는 거. 그 걸쭉함이 있고 그 고소함이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가둬놓고 짠 우유하고 방목에 넣고 한 애는요 질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오늘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런 버터 소개해주면서 했더니 다른 버터 빵 만들 때도 이거 쓰냐 그래서 제가 앵커 버터 사라고 하면서 알려드렸어요. 휘핑크림 그 생크림도 그거 사라고 그랬더니 어디 산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어디 산이에요 이렇게 했는데 몰라. 네 소개해놓고. 그럼 신뢰가 확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조금 이런 팁이 소비자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기를 볶는 이유는 고기가 고기를 넣고 밥을 할 거기 때문에 밥을 하고 나서 고기의 퍼벅거림 그리고 고기를 안 익히고 했을 때 제가 항상 얘기하면 더러우면 안 돼요. 이렇게 뜨는 거 소고기 무겁고 끓일 때처럼. 그래서 이 요리를 할 때는 고기를 다 익혀야 돼요. 그리고 고기를 다 익혀야 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조림이나 멸치 볶을 때 있죠. 멸치 볶을 때도 소스를 넣어서 졸일 거잖아요. 그럴 때 멸치의 잡내를 이미 다 뭐라 그래야 되나 날려버리지 않고 수분을 날려서 안 하잖아요. 그럼 비려요. 그럼 우리가 와인 수육 할 때도요 이 소스를 완전히 고기를 다 익히지 않고 하잖아요. 그러면 고기가 안 익어요. 물을 넣으면 고기가 잘 안 익거든요. 조리 시간이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조리 시간은 길어지고 육즙은 다 빠지는데 기름으로 이 안에 있는 육즙을 코팅해 놓으면 밥을 할 때도 그대로 있어서 맛을 불편하지 않게 먹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고기를 다 익혔어요. 올리브 오일에 코팅했어요. 이때 올리브 오일 얘기하면 되겠죠. 올리브 오일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메에 파는 올리브 오일에 보시면 두 가지에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그 올리브 두 가지에 대한 어떤 맛을 내고 어떤 건지에 대한 나와 있잖아요. 그거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고 그렇게 고기가 다 볶아졌을 때 다 익었을 때 김치를 넣는 거예요. 다 넣었을 때 해야 돼. 이렇게 다 익었을 때 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셔서 이거를 해보세요. 안 익히고 했을 때 어떻게 되고 다 익혔을 때 어떻게 되는 경험이 있어야 그 경험이 있어야 사람들한테 이야기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제가 그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다 익혀서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김치를 올려요. 그냥 김치를 올리고 그 위에 불린 쌀 2시간 불린 쌀을 넣을 건데 이 분명한 건 뭐냐면 500cc 머그잔에 생쌀을 하나 퍼서 불려라 해도요 불린 쌀 500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치도 좀 에이 더 넣으면 맛있겠지. 소고기도 더 넣으면 맛있겠지 하는데 이 요리가 주로 정체성을 잃어요. 김치를 많이 넣으면 김치죽처럼 이렇게 밥 마른 것처럼 맛이 되거든요. 그런데 진짜 딱 적당히 그 그람 수를 넣잖아요. 그러면 아 리조또 그런 느낌이 나요. 그걸 만들어야죠. 그래서 리조또 잘 만드는 거 우리 알단테로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 알단테 가운데 심지가 있어서 약간 안 설익은 듯한 느낌이어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 불편해하니까 조금 덜 설익게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물이요. 이거 하면서 오늘 뭐 했냐면 대본했어요. 무슨 대본 하냐면 저는 밥 요리 하거나 이거 할 때 많이 하는 대본이요. 그 다목적 연마 세정제예요. 항상 합니다. 그냥 다목적 연마 세정제를 해요. 그러니까 냄비, 스텐 냄비가 진짜 안전하고 코팅 아까 그 우리 다크워터스처럼 이런 그리고 비전도 있었지만 그 안전성의 문제 때문에 결국은 스테인레스로 왔어요. 근데 스테인레스는 다 좋은데요. 뭐가 안 좋냐면요. 근데 여기 7단으로 합니다. 다 좋은데 뭐가 안 좋냐. 물때가 껴요. 그래서 뭘 하냐면은 세제를 같이 팔아요. 고급 스테인레스는. 세제를 같이 팔아.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올리고 전에 이때 데모를 해요. 그러면은 이거는 어떤 거냐면 다목적 연마 세정제인데 보통 이 물때가 보기 싫으면 우리가 그 설거지 할 때 스폰지에다가 그 디시드로 하나 하고 이거 좀 짜가지고 닦으면 깨끗해져요. 그런데 그걸 못했는데 손님이 왔어. 지금 급해요. 그러면은 이게 따끈한 소리죠 이렇게. 그리고 뜨거워서 더 잘 져요. 열이 가해져가지고 더 깨끗하게 됩니다. 이렇게 여기서 데모를 해요. 밥을 하면서. 왜냐면 제품 전달해야 되니까. 오늘도 이것도 전달했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약간 열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럼 얘가 청소가 엄청 잘 돼요. 그러면서 해줘야 될 게 잘못 쓰면 2년도 쓰는데 이 10,000원짜리를 사람들이 꼭 어떻게 쓰냐. 이렇게 발라놓고 물로 닦아요. 그럼 효과가 없다 그래요. 그 얘기를 먼저 해주셔야 돼요. 경험에 대한. 뭐냐면 이렇게 해놓고 다시 설거지를 해. 그렇게 하면 효과가 없어요. 물을 묻히면. 그러니까 뭐냐면 얘는 연마제 하면서 제가 무슨 또 연마제 얘기를 하냐면 치약의 연마제를 이야기합니다. 요즘 화장실 청소부터 이런 그 광내는 거에 핫한 게 뭔지 아세요? 콜라에 치약 타는 거예요. 치약에 연마제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연마제를 쓰는 거에 따라서 이제 치약의 질이 갈라지는데 안에 이제 연마제 좀 설명하시고 여기에 그런 미세한 연마제가 들어있어서 뭐냐면 여기에 미세한 연마제가 들어있어서 경면 처리되는데 거울처럼 이렇게 생긴 애들도 깨끗하게 된다. 그리고 이거 하면서 뭐예요? 냄비 닦으면서 그 집에 우리 집에 사든 그 집에 있든 저는 미리 사인펜이나 매직으로 집에다가 옆에 이렇게 해놓기도 해요. 거기 이렇게 발라서 없어지고 거울에 붙은 스티커 떼어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살까 안 살까요? 네. 그래서 이 방법도 되게 좋다라는 거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 밥 할 때는 꼭 이렇게 그래서 서경주 스포너님이 저도 그 전에 몰랐었는데 계속 닦으면 마른 걸레로 계속 닦으면 더 광이 난다 이렇게 해가지고 잘못 쓰면 2년이야 10,000원짜리 나 굶어 죽어 니가 하나 사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본하면서 어렵지 않으시죠? 그래서 우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얘로 가죽에 뭐 누가 이렇게 사인펜 긋고 이런 거 한 것도 잘 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밥 요리할 땐 데모는 좀 하시는 것도 도움이 돼요. 이해되시죠? 왜 데모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홈미팅을 하실 때는요, 상업적인 이야기, 제품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제품이 전달해야 그 다음을 넘어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소비자들을 찾아야 그 다음에 관심자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비자를 찾으려면 내가 제품을 전달해야 되는데 내가 전달하는 방법을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도 생각하는 저는 얘가 최고인 것 같아요. 기본이에요. 기본이죠. 사고 싶죠.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근데 바로 담더라고요. 바로 담으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좀 도움이 되시나요? 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닭가슴살. 저는 이제 그 서양에서는 앞으로 닭가슴살 스프 이렇게 만들어 먹는 거 아세요? 단백질 이렇게 듬뿍 이렇게 먹어서. 왜냐면 우리 단백질 하면 우리 면역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으면 알지만 면역이 뭐예요? 적군이 들어오면 아군이 이겨내는 힘. 적군이 들어오면 아군이 이겨내는 힘. 그러면은 예방접종 왜예요? 적군을 넣어주고 아군이 이겨내는 힘을 가져서 면역이라는 게 생기게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면역에 이렇게 우리 아군으로 싸우는 인터페론이라는 애가 있는 걔 원료 뭐예요? 비타민 C하고 단백질이잖아요. 그래서 단백질하고 비타민 미네랄 많이 이걸 먹으면 힘이 난다 라고 저는 이렇게 많이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뭘 할 거냐면 먼저 닭을 하죠. 이렇게 하시면 꼭 이걸 할 때는 닭 가슴살로 하세요. 수비를 하지 마세요. 네. 네. 왜냐면 첨가물 들어가는 것은 정말 우리가 본질을 전달하는데, 그러니까 배운 대로 하시면 됩니다. 배운 대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금, 후추 간을 할 거죠. 간을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재료, 요리를 잘한다는 건 뭐냐면 간을 잘 보고 간을 잘 맞춘다는데, 이거는요 간을 실패할 일도 없어요. 이대로 배우면. 그러니까 이렇게 일어나면 익었어요. 이렇게 수복이 일어나면 이때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혹시 튀어날 수도 있으니까 밑에를 한번 이렇게 가보세요. 이렇게 오 괜찮네 하면은 오랫동안 이걸 하지 마시고 바로 드세요. 얘네 넣으면서 하는 얘기 뭐예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시금치 어떻게 데쳤어? 물에 팔팔 끓는 물에 소금 넣고 이걸 데치면 초록물을 싱크대에 버리고 우리가 식이섬유만 남은 꺼죽만 먹었었잖아요. 근데 얘는 그대로 익히는 거. 그런데 끓는 물에 소금을 넣는 이유는요, 걔 색깔 보조 때문에 그래요. 걔를 안 넣으면 노랗게 되니까 영양소 파괴되는 거죠. 근데 얘는 이대로 넣어도 색깔이 변하지 않아. 비타락이 걸려 있어. 이런 이야기를 이때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뚜껑 닫았다가 이제 그냥 넣고 씌워야 돼요. 그 사람들 생각에 넣고 지금 또 넣었잖아.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간만에서 꺼낼게 먼저 이야기해주세요. 씌워야 돼. 그래야 집에 가서 해보죠. 집에 가서 해봐야 제품을 쓰기 시작해요. 아메는 신기한 게 제품을 구매 안 하잖아요. 그럼 다음 홈미팅 오기가 힘듭니다. 그럼 그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 않으려면 내가 어떻게든 제품을 하나라도 전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만나려면.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 소금, 후추간. 이제 다시 이쪽으로 오면 간을 잘 맞춰야 되죠. 간을 잘 맞춰야 돼요. 그래서 간을 잘 맞추려면 재료마다 간을 흡수하는 시간이 진짜 너무 달라요. 제가 엊그저께 저도 알면서도 버섯을 먼저 볶다가 버섯에 간을 했더니 버섯이 짜가지고 진짜 양파하고 파를요 한 3배, 4배 넣었어요. 근데 간 맞추려고. 그래도 안 맞아요. 이미 그게 그래도 안 맞아. 그러니까 그 간이요 되게 중요한데, 재료를 넣을 때마다 간을 하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이제 양배추 위에 깔아요. 양배추에 간을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보세요. 항상 참여할, 항상 물어봐요. 제가 좀 전에 간이 맞으려면 재료를 넣을 때마다 간을 하는 거라 그랬는데, 이제 내가 뭘 할까? 그럼 소금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맞아. 이렇게 소금을 넣을 거야. 소금을 너무 많이 넣는 것 같지? 근데 여기 송화가루 섞여 있어서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소금을 좀 설명하시면 좋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설명할 타이밍은 많아요. 근데 이 재료를 할 때 그 질문을 해가면서 해야지 이 좋다라는 거. 우리 이제 히말라야 솔트 나오잖아요. 핑크 솔트 나오니까 너무 기대되죠. 걔를 이렇게 하는 그런 이야기도 오늘 미리 주문받았거든요. 나오면 사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소금 간을 하면서 넣을 때마다 간을 맞추는 이야기.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한국 요리 넣을 때마다 이 소금간 하는 사람 없어요. 마지막에 한 번에 간 보지. 그러니까 이 정보는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얘는 이제 거기에 있는 거 저 6단에다 할게요. 얘가 숨이 죽으면 돼요. 시금치가 너무 익히면, 시금치를 너무 익히면 안 되거든요. 보시면 뚜껑이, 이거 하면서 이 팬에 시금치를 삶을 때는 씻어가지고 그대로 넣어서요. 뚜껑이 미지근해지면 여셔야 돼요. 뚜껑이 미지근해지시면 열어가지고
뭘 하시냐면 열어가지고 한번 뒤집으세요. 그럼 바로 다 익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다 익을 때까지 놔두면 안 돼요. 미지근해지면은 얘가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 봐봐. 달라붙지도 않고 잘 됐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봐봐. 너무 좋죠. 이렇게 편해. 옛날에는 하나하나 다 볶고 다시 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여기에다가 이거 하면 되죠. 근데 슈퍼너님 이렇게 보니까 여기 설탕 2T라고 써져 있는데 주의하셔야 될 게 고봉으로 2T예요. 네. 고봉으로 2T예요. 이렇게 고봉으로. 그러면 고봉으로 2T면 얘가 이 숟가락이요 8mm짜리거든요. 15mm짜리 계량 스푼으로 까도 그냥 깎아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넣었어요. 여기에 참기름만 넣으면 되죠. 그래서 이때는 불을 꺼도 돼요. 섞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아하 근데 지금 살아있잖아요. 얘네들이 시금치랑 살아있잖아요. 그러면서 재료의 맛이 하나하나 시금치는 달콤하고 이렇게 파프리카도 달콤하고 걔네들이 다 살아있다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지금 됐죠? 네. 갑자기 이렇게 됐어요. 이 슈퍼노님이 하는 대로 네 제가 적어놓고 그대로 그냥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하고 밥이 지금 아까 지금 저었어야 되는데 할 얘기가 많아가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보시면 그래도 딱 맞았죠. 그래서 올리브 오일에 원래 밥을 맛있게 하려면요 포도씨를 한 숟가락 이렇게 냄비밥에 그 뭐냐 돌솥밥에 그렇게 넣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코팅이 되잖아요. 그럼 쌀이 불진 않고요. 쫄깃쫄깃해져요. 쫄깃쫄깃. 얘는 식으면 더 맛있어요. 쫄깃해져서. 그리고 지금 밥이 다 됐어요. 어렵지 않으시죠? 네. 제가 근데 아까 여기에 올리브 오일을 지금 넣었어야 되거든요. 아시죠? 이렇게 한번 저거 올리브 오일을 넣었어야 되는데 안 넣었어요. 그 순서대로 보고 하시면 됩니다. 네. 밥 물 맞출 때 올리브 오일 넣었어야 돼요. 그리고 소금 넣어야 돼요. 소금 넣어야 됩니다. 김치에 간이 있잖아. 뭐 고기 따로 간 했잖아. 이렇게 하지만 이 간이요 소금을 꽤 많이 넣어야 맞습니다. 그러면서 소금 얘기, 전해질 얘기, 신진대사에 소금이 엄청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예전에는 뭐 이렇게 짜게 먹으면 안 돼 했었는데 그 짜게 먹는 것은 짜게 많이 먹었을 때 뭐냐면은 간장, 고추장, 된장, 젓갈, 김치 이게 파김치, 무김치, 배추김치 이렇게 밥 먹던 옛날 얘기고 지금 누가 김치 먹어? 애들 김치 입에 대지도 않아요. 그잖아요. 씻어가지고 지져줘야 겨우 먹고. 그래서 소금을 섭취할 수 있는 음식이 별로 없다라는 거. 특히 다이어터들은요 야채 드레싱만 먹거든요. 그래서 너무 부족한 나트륨 섭취 때문에 이경이나 요즘 이 그 피로감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밥이요 다 돼버렸어요. 제가 아까 말한 대로. 근데 이거 보셔서 알겠지만 이거 하실 때 꼭 올리브 오일 얘기해 주시고 냄비의 장점을 설명하시고 대모나기 좋은 요리가 이 밥 요리예요. 이 밥은 이렇게 맞추겠습니다. 하고 혹시 내가 이거 덜 익을 것 같잖아요. 그럼 트릭으로 제가 어떻게 하냐면 다른 거 먼저 하고 얘 열어서 담을게요 하고 얘 잠깐 뜸들여요. 바로 안 뜨고 이렇게 보면 살짝 그럼 뚜껑 닫아놓고 다른 거 먼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얘는 이제 이 설명할 때 여기에서 양배추 재료 설명하시면 좋으세요. 양배추하고 샐러리 보시면 식이섬유 있잖아요. 식이섬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요즘 이렇게 가장 이렇게 그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양소가 7대 영양소 중에 식이섬유죠. 예전에는 식이섬유가 들어가지 않았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는요 5대 영양소였거든요. 그런데 물하고 식이섬유가 들어가면서 7대 영양소로 바뀌었죠. 물과 식이섬유가 엄청 중요하다는 거죠. 식이섬유는 우리 장 건강에 되게 이렇게 중요한데 요즘은 오래 살면 사람들이 무슨 고민해요? 치매라는 고민이 진짜 많아요. 치매에 대한 생각이 많은데 장은 제2의 뇌라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 그 식이섬유를 많이 먹으면 장에 있는 좋은 애들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잘 안 웃어진다. 요즘 좀 우울하다.
그럼 식이섬유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야채를 많이 먹으라는 소리예요. 근데 야채를 생야채를 무작정 많이 먹는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에요. 위가 안 좋으신 분들은요 생야채를 먹자면 위암의 원인이기도 하세요. 그러니까 뭐 누가 좋으면 뭐 생식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누구는 먹고, 근데 누구는 좋지만 누구는 안 좋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 알려면 뭘 알아야 돼요? 똥 검사를 해야죠. 똥 검사를. 이렇게 식이섬유와 함께 똥 검사 이야기가 이렇게 넘어가기 좋으니까 그 이야기를 좀 해주시고, 그래서 양배추. 양배추는 우리 위에 좋은 야채들 생각해 보세요. 양파, 그 다음에 양배추, 마늘. 이게 되게 좋잖아요. 위에 염증 완화시키고 위 건강에 소화하기 쉬운데 들어가는 이런 애들로 이렇게 먹으면 조금 몸이 불편하고 기운 없을 때는 모든 장기 기능도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섭취해 주시면 좋다라는 이야기. 단백질까지 같이. 그래서 좀 일찍 열었어요 제가. 8분 있으면 되거든요 딱. 일단에 8분 있으면 되는데 제가 좀 일찍 열어가지고 얘네들 좀 담아서 드셔보실까요? 네. 네. 담을 때도 다 부숴버리지 마세요. 그래서 먹고 또 갖다 먹어야지. 먹고 냄비채 저희는 조금만 덜어서 먹고 또 덜어서 먹어야지 한꺼번에 붓는 것보다 그게 훨씬 좋습니다. 보기에도 좋고. 그러니까 우리 양이 그 정의 민족이라고 다 줘버리고 싶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만약에 담는다고 하면 조금만 이렇게 담고 나머지는 다음에 이렇게 담아요. 그런 것도 저는 팁이라고 생각이 돼요. 굳이 우리가 막 다 해가지고 애써서 하는데 조금 예쁘게 먹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한번 또 덜어 먹고 이런 것들이 그냥 생활에 조금 달라짐이잖아요. 변화가 생겨야지 나를 만났으면. 근데 그게요 일부러 막 애써서 변화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런 변화가 좀 생기면 사람들이 재밌어요. 또 가고 싶다는 거죠. 오늘도 제가 매일 이제 홈미팅 하니까 오늘도 했지만 식재료 얘기하는 게 재밌어 죽기 때문에 막 너무너무 재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식재료를 다 사요. 버터도 사고 이것도 사는데 아메이 것도 있죠. 다 담아요. 다 거기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만 담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얘기해드리면 여기 있는데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해서 조금 받아놓고 먹을 때 또 덜어다 이렇게 먹고 좀 얌전하게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요즘 이 자체는 어디서든 다 되니까. 네. 그래서 마지막에 깨를 좀 뿌릴까요? 네. 그래서 접시에 너무 가득 채우지 말고 조금 하고 또 덜어다가 이렇게 주는 것도 이 사람들이요 적으면 왠지 빨리 먹고 싶고 더 먹고 싶잖아요. 그런 심리적인 그런 게 있어요. 많이 이렇게 주는 것보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얘는 이제 이건 근데 마지막이에요. 얘 아까 소금 많이 넣었어도 한 번 더 해야 돼요. 자 이따 봐라. 지금 소금 넣어가지고 지금 고민하고 있지. 근데 안 짤 거야. 이 소금이 이런 거야. 라고 이제 소금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는 얘기는 소금을 어떻게 얘기하는지 또 얘기하지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찾아보세요. 그래가지고 네, 찾아보시면 그래서 그리고 들기름. 여기 들기름. 샐러리하고 들기름이 어울리는 거. 여기 단백질 들어갔죠.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풍부하죠. 여기 들기름, 지방까지. 그래서 이것만 먹어도 포만감이. 근데 저는 이걸 꼭 먹을 때마다 느낀 게 뭐였냐면 삼계죽을 먹는 듯한 느낌? 이 샐러리 때문에 들기름하고 만나니까 약간 삼계탕 느낌이 나요. 얘가 맛이. 그래서 남녀노소 누구나 다 좋아하고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가지고 저는 여기에다가 다른 것도 좋지만 이 샐러리하고 이 닭에서 나온 이 향과 그 양배추가 엄청 조화롭다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다른 걸 넣으실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여주고 난 다음에 다른 걸 취향껏 해먹으라고 여기에다 뭐 가리비도 넣고 전복도 넣어도 돼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그런데 이 샐러리 향을 확 살리는 건 왜냐면 조개는 조개 향이 진해지니까 이 샐러리 향하고 들기름하고 샐러리 향은 못 살려요. 조개를 넣으면 해보니까. 근데 이제 취향껏 드셔도 되지만 닭가슴살로 했을 때 이거는 가장 이 전달하기가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끝났어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거 중요해요. 자, 봐. 닭가슴살. 닭가슴살에 소금, 후추 이렇게 했어. 양배추 올리고 뭐 하라 그랬어? 간이 똑같아야 되니까 소금 했어. 그 다음에 샐러리 넣고 뭐 했을까 내가? 소금에서 뚜껑 달았어. 그래서 6단에 8분 있다가 뚜껑 열고 들기름 넣어서 꺼내면 돼. 어때? 쉽지? 네. 오늘 집에 가서 해 먹을 거야? 네. 이렇게 이야기. 만약에 집에 가서 해 먹고 싶어? 그러면 내가 있는 재료 줄 테니까 하고 해 먹을 것 같은 사람 싸줘요. 해 먹으라고. 그래야 다음 주에 무조건 옵니다, 그 사람. 그렇게 해서 해보고 맛있다, 가족들이 좋다고 하면 어때요? 이제 그분은 다른 사람도 데리고 와요. 내가 좋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셔야 된다. 그렇게 하고 이제 자 밥은 했어. 내가 처음에 소고기 밑간해 놓은 거 여기에 그 매실원하고 저는 항상 그거 하거든. 매실원하고 간장하고 1:1, 마늘까지 1:1로 그냥 무조건 모든 간을 다 해요. 네, 모든 간을 합니다. 그렇게 모든 간을 하거든요. 근데 이 매실원에 대한 차이점. 여기 매실원을 다른 걸로 이렇게 해서 먹잖아요. 그럼 시큼한 맛이 나요. 집에서 담은 건. 시큼한 맛이 납니다. 그래서 이걸 했을 때 이 약간 그 불편함, 신김치하고 하기 때문에 불편함이 생겨 더 새콤해지는. 그래서 아메이 매실원을 나는 권하는데 그 매실원이 뜨겁게도 먹고 차갑게도 먹고 더 좋은 건 뭐냐면 설탕이 한 게 아니라 프락토 올리고당에 해놓은 거죠. 그래서 네 대장이 너 요즘 우울하더라. 너는 무조건 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울하면 너 지금 웃고 싶으면은 매실원 사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죠. 네, 웃고 싶으면 야 싸다 싸. 10개 살래 막 이렇게 뭐 박스로 사줄까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 소고기 그렇게 재워서 기름 코팅해서 왜 밥 할 거니까 그 맛있게 먹으려고 그 다음에 김치 올리고 밥 올리고 소금하고 올리브오일 해가지고 밥을 하면 돼. 10분이면 다 되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시 한번 짚어주는 거. 여기 뭐 해서 처음에 양파하고 당근 했어. 근데 뭐 했어요? 기름 코팅 했어. 왜냐면 당근에 있는 영양소를 극대화시키고 흡수율도 높이려고. 그래서 그렇게 지금 코팅하고 나머지 잡채 옛날에 어떻게 했어? 그럼 사람들이 다 얘기해요. 자기가 아는 거예요. 다 볶아가지고 이렇게 버무려가지고 이렇게 했잖아. 그럼 제가 그 얘기를 해주면 뭐예요? 자기 마음을 이야기해줬잖아.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다 이렇게 했었잖아. 우리 경험을 이야기해줘야 된다고. 그러면은 맞아. 근데 이렇게 해서 야 그런데 우리가 또 해야 될 게 뭐야? 요즘은 전자레인지도 하고 코팅을 하면 다 달래긴 해. 하지만 얘하고 다른 건 뭐냐면 이 영양에 대한 이야기 잠깐 해주시고 그리고 그래도 에이 똑같네 이렇게 한다면 내가 간장 얘기 좀 할게 이렇게 하면 간장 이야기 좀 이렇게 해주시면서 그 양파하고 당근 코팅하고 고기 재워놓은 거 올리고 당면 넣고 버섯 넣고 뚜껑 닫았다가 이 얘네들이 다 익었다 싶으면 시금치 숨만 죽여가지고 양념만 하면 돼. 쉽지? 이렇게 한 번씩 짚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아 쉽다라고 느끼는 거. 그래서 그분들이 그리고 같이 이야기해요. 뭐 넣었어? 뭐 넣었어? 뭐 넣었어? 이게 집중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혹시 오면 이렇게 셋이 친해가지고 그냥 어디 갔었던 얘기 하잖아요. 야 그러면은 대놓고 얘기하세요. 나 지금 그만할까? 니네 지금 집에 갈래? 막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냥 뭐냐면 내 마음을 이야기하셔야 돼요. 야 지금 니네 둘이 얘기하니까 나 기분 나쁘잖아. 내가 니네 밥 해주려고 지금 해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그러잖아요. 그럼 아 기분 나빠서 다음에 안 와.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나 관계 있으면 뭐냐면 내가 조심해야 되겠다. 오늘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에이 뭐 이렇게 하지만 다음에 조심해요. 분명한 건 우리가 입으로 뱉잖아요. 그럼 조금씩 변해. 우리 그러니까 아메이가 우리가 어려운 건 뭐냐면 단타로 보려고 하는 거야. 내가 오늘 얘기했잖아요. 내가 찾던 아메이야. 와 씨 이렇게 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답을 듣고 싶어 하니까 힘들거든요. 단타를 생각하는 거야. 정답을 맞추고 싶어서. 근데 그게 아니라 조금씩 변해서 뭐냐면 그 사람이 제품을 나랑 같이 쓰게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계신 리더님들이요. 오늘 이 요리는 이미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재료 준비할 때도 그분들한테 뭐냐면 야 봐. 이렇게 어차피 잡채 할 건데 끝에 깔끔하게 하는 거랑 그냥 막 이렇게 써는 거랑 봤을 때 모양이 다르면 너는 어떻게 할 거니? 그렇게 한다고 해요.
그렇게 하는 오늘 간장 얘기 들으니까 간장 써봐야 되나? 그럼 지금 사자 막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이렇게 계속 제품 전달이 함께 되시는 거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냐면 요리 선생이 아니야라고 이야기를 먼저 하셔야 돼요. 그런데 내가 가르쳐준 대로 네가 한 달 동안 먹고 살잖아. 그럼 네 인바디가 바뀔 거란 난 자신은 있어. 그래서 이거 하는 거야. 그래서 뭐냐면 니는 집에 가서 이걸 반드시 해봐야 돼. 안 해보고 다음 주에 오면 내가 자를 수도 있어 너는. 근데 내가 항상 그거야 돼. 갑이어야 돼. 말을 할 때. 그렇게 해야 돼. 아니면은 안 해보거나 아니면은 뭐 이거 사. 안 해도 되니까 너 간장 살래? 다음 주에 요리해보고 올래? 하면은 요리해보고 온다는 사람도 있고 간장 산다는 사람도 있어요. 우린 다 성공 아닌가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질문을 할 때 다 오케이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내가 원하는 건 오케이고 내가 원하지 않는 대답은 노가 아니에요. 뭐냐면 내가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내가 가자는 방향대로 따라오면 거기에 맞는 후속 조치가 있고 노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맞는 후속 조치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고객을 관리하는 데 후속 조치가 있고 관심자를 하는 후속 조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미팅을 할 때 다 성공이에요. 그냥 다 시작한 거와 같이 성공이에요. 근데 내가 그러면 얼마나 많이 할 건지 확장을 어떻게 시킬 건지 근데 그 방법은 하나의 제품을 전달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제품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제품에 대해서 타사하고 비교할 수 있는 공부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우리 것만이 아니라 다른 데에 우리 비슷한 제품들이 어떤 제품들이 있나 그래서 가격 경쟁력이 어떤지 뭐가 다른지 저도 오늘 그 얘기를 근데 아메이 뒤에 보니까 뭐가 엄청 많이 들어있던데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파이토 우리 주스를 보고 뭐가 많이 들어있던데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그게 문제예요.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문제라고. 다 적어서 문제라고. 다 적었는데 이렇게 다 적었는데 한 번도 문제된 적이 없잖아요. 근데 시중에는요? 문제가 안 적어서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나와야 된다니까. 그러면서 어떤 법이 있냐면 표기법이에요. 밖에 구연산 있죠. 구연산은 맛을 내기도 하지만 방부제 역할을 해요. 아스파탐 있죠. 걔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착향료 중에 여러 가지 있는데 걔네들이 색깔을 내기도 하지만 방부제 역할을 하는 애들도 있고 맛을 내지만 방부제 역할을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법상 걔네들이 다 방부제라는 교집합이 있잖아요. 그럼 방부제 하나만 쓰면 됩니다. 나머지 안 써도 돼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아미는 다 써가지고 내가 이 얘기를 듣느라고 애가 터져 죽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 그런 답변을 해줄 때 표기법에 대해서 알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조금 들으셨으니까 아시겠죠? 이렇게 겹치는 교집합이 있으면 하나만 쓰게 되어 있어요. 써도 돼요. 그러면 제가 하는 얘기가 그거죠. 김밥. 우리 김밥집에서 파는 건 표기 안 하잖아요. 근데 왜 그 마트에서 파는 건 표기를 해? 그런 건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어. 저는 그 얘기예요. 빵도 빵집에 건 안 써 있어요. 근데 왜 마트에는 써 있어야 돼? 그리고 대포장에는 써 있는데 소포장이 또 안 된 것도 많아요. 그런 것도 이제 법률상 이렇게 있지만 아메이는 다시 돌아오면 다 썼어도 한 번도 문제가 생긴 적이 없다. 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뭐냐면은 타사하고 우리 거하고 비교하는 그게 생겨야 돼. 여기 계신 리더님들이 그것까지 조금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는 게 단순히 우리가 이제 요리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냐면 내가 제품 전달하는 데 포커스고 제품을 전달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해볼 건가 라는 그래서 오늘은 그걸 전달했고요. 우리가 홈미팅을 하는 이유는 사업 설명 예전하고 이제 세대가 달라졌잖아요. 건강에 대한 게 있어야 돼요. 잘 먹고 잘 사는 그 노화 지연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영양소로 막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너 이렇게 내가 해준 대로 한 달 동안 똑같이 해서 먹어서 지방 털리고 근육 늘어서 오면 나한테 뭐 사줄 거야? 밥 사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업 처음 시작할 때 어떤 거 했었냐면 내가 갔는데 너무 좋아. 근데 만약 이걸로 돈 많이 벌면 나 밥 사줘야 돼. 내가 알려줬으니까. 그 얘기 진짜 많이 했던 거 같아요. 밥 사줘야 돼. 내가 알려줬으니까.
네 해서 건강해지면 나 밥 사줘야 돼. 네 돈 들어오면 나한테 밥 사줘라. 이 얘기를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도움을 주는 헬퍼처럼 이렇게 돼야 되지, 내가 아메이로 보이는 것보다는. 근데 그렇게 되려면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홈미팅을 하면 여기 계신 분들이 이걸 하고 밥을 하면서 대문을 해가지고 전달을 하시고, 간장을 전달하시고, 들기름을 전달하시고, 그래서 미팅 때마다 거기 오는 모든 사람들이 나랑 똑같은 삶으로 바뀌어가는 그런 것들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